아침마다 찾아오는 무릎의 찌릿한 통증 때문에 30년 넘게 함께 산 동네를 이제는 혼자 산책조차 나가지 못하고 있던 권영수님. 올해 74세인 권영수님은 퇴직 후부터 아내와 함께 매일 오전에 마을 뒷산을 걷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턱 막힐 정도의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통제를 처방받고 물리치료도 몇 차례 받았지만 좋아지는 건 잠깐.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사람도 점점 위축되었고 좋아하던 산책도 멈췄으며 어느 순간 아침 햇살조차 귀찮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분이 제 진료실에 함께 오셨고 저는 두 분께 아주 특별한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병원에서 맞는 주사도 아니고 고가의 건강식품도 아닌 바로 집에 있는 소주와 생강을 활용한 간단한 외용법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청도 청주에서 40년 넘게 내과 진료를 해온 김종대 의사입니다. 지금은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 시니어 건강 상담을 맡고 있으며 특히 관절 건강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소주 생강 요법은 저희 진료실을 찾은 수많은 어르신들께 직접 권해드렸고 실제로 통증이 줄어들고 일상으로 돌아간 분들이 많습니다. 권영수님 역시 이 방법을 하루 2번씩 꾸준히 실천하면서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느끼던 그 찌릿한 아픔이 한 달 만에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다시 아내분과 손을 잡고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신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생강의 정확한 효능부터 소주와 함께 바를 때 생기는 특별한 작용, 그리고 피부 자극 없이 안전하게 바르는 순서까지 전부 배우실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무릎 아파서 걷기 힘들어 하시는 가족이나 지인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통증을 줄이고 삶의 리듬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건강 정보를 꾸준히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권영수님이 겪은 무릎 통증의 원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권영수님이 처음 무릎 통증을 느낀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고 걷기 좋은 계절이 시작되었는데도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무릎에서 찌릿하는 통증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 나이에 무릎 안 아픈 사람이 어딨어?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그 통증은 점점 자주 그리고 강하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통증 그 자체보다도 그로 인해 일상이 무너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지고 걷는 것이 두려워지고 외출이 줄어들면서 사람들과의 만남도 끊겼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에 다녀오다 계단에서 잠시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무릎이 꺾이며 순간적으로 힘을 못 받았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는 아내와의 산책도 포기했습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히 아픈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걷지 못하니 활동이 줄고 활동이 줄면 체력과 근육이 더 약해집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피로도 쉽게 느끼고 기분까지 가라앉습니다. 결국 권영수님은 통증 활동 저하 근육 약화 우울감이라는 고리를 반복하게 된 겁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는 이런 패턴이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걷기를 멈추면 불과 몇 주 만에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무릎을 감싸고 보호해야 할 근육이 사라지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그러면 더 움직이지 않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권영수님은 하루에 만보 걷던 분이었지만 무릎 때문에 움직임이 줄고 나서는 불면증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밤에 다리 전체가 욱신거리니까 잠이 들 수가 없었고 겨우 잠이 들어도 새벽이면 깨고 말았습니다. 무릎 한 부위의 통증이 결국은 온몸의 피로와 무기력함으로 번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무릎 통증은 단순히 관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활동, 식사, 수면, 감정까지 영향을 미치며 삶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건 그저 뼈에 이상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의 삶이 지금 균형을 잃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권영수님처럼 평소 성실하게 건강을 챙기던 분도 무릎 하나로 삶의 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한번 움직임을 멈추면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육과 관절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무릎 통증은 병원에서 주사나 약을 맞고도 쉽게 낫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왜 다시 아파지기를 반복하는 걸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권영수님은 무릎 통증이 심해졌을 때 가장 먼저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진찰을 받고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 관절염 초기 소견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처방받은 약과 진통소염 주사를 꾸준히 맞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맞을 때는 조금 괜찮아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프다는 점이었습니다. 주사도 점점 간격이 짧아지고 약을 끊으면 통증이 다시 올라오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종종 이런 설명을 합니다.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니까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 말이 환자 입장에선 참 막막하게 들립니다. 권영수님도 그랬습니다. 평생을 착실히 살아온 분이신데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참고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그때 권영수님은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진통제도 몇 종류 써보셨고 물리치료도 주기적으로 받고 있었지만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고 무엇보다 몸에 계속 약을 넣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병원 치료와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생활 속 방법들을 꼭 권해드립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 방식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릎 통증은 국소적인 혈류 장애, 염증, 근육 뭉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약물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이 어렵습니다. 약은 내부에서 작용하는 방식이라면 외용요법은 통증이 있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바를 수는 없습니다. 피부는 민감하고 특히 시니어 분들의 경우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은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 유래 성분을 활용한 외용요법을 추천드리곤 합니다. 그중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이 바로 소주와 생강을 활용한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권영수님께도 이 말씀을 드렸을 때는 조금 반신반의하는 눈치셨습니다. 소주요? 생강이요? 그걸 바르면 정말 낫습니까? 하시며 웃으셨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덜 힘들어졌다고 하신 경험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무릎은 외부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하고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핵심 관절입니다. 여기에 생강의 따뜻한 성질과 소주의 흡수력 증진 효과를 활용하면 혈류를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면서도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국소 부위에 직접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병원 치료만으로 부족하다면 내 손으로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관리법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저는 이걸 생활 속 치료라고 부릅니다. 무릎 통증은 하루아침에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우리가 쉬지 않고 쓰는 관절입니다. 그렇기에 매일매일 조용히 그러나 꾸준하게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영수님도 병원 치료와 함께 이 생활요법을 시작하면서부터 확실히 차이를 느끼셨습니다. 특히 밤에 무릎이 욱신거려서 잠 못 들던 날들이 줄어들고 새벽에도 예전처럼 쿡쿡 쑤시는 느낌이 훨씬 덜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아주 미세한 변화지만 삶의 질을 좌우하는 큰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강과 소주, 단순한 식재료 같지만 어떻게 무릎에 효과를 줄 수 있는 걸까요? 그 원리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권영수님께 제가 처음 소주와 생강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분은 생강은 감기 걸렸을 때 차로 마시는 거라고만 생각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생강의 효능을 먹는 것에만 국한해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생강은 수천 년 전부터 외용, 즉 바르는 방식으로도 꾸준히 쓰여온 천연 재료입니다. 특히 우리 몸의 말단 관절, 그 중에서도 무릎처럼 자주 움직이면서도 쉽게 붓고 뻣뻣해지는 부위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이 가진 효능의 핵심은 바로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두 가지 활성 성분에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따뜻한 열감을 유도하여 통증 부위에 혈액을 더 많이 공급하게 만들어줍니다. 무릎처럼 혈류가 자주 정체되는 부위에 이런 작용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혈액이 잘 돌면 염증도 가라앉고 통증을 유발하는 노폐물도 빠르게 제거됩니다. 또한 진저롤과 쇼가올은 천연 항염 성분으로도 작용합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에 닿았을 때 가벼운 자극과 함께 염증을 완화시키고 신경 말단의 통증 신호를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생강을 피부에 바르면 단순히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통증의 근원인 염증과 혈류 문제를 동시에 조절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에 왜 소주가 더해지는 걸까요? 소주는 알코올이 포함된 액체로 피부의 흡수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는 외부 물질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장벽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알코올은 이 장벽을 약간 열어주는 특성이 있어 생강의 유효 성분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알코올 자체에도 약한 소독 작용과 함께 피부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온열 효과가 있습니다. 찜질을 할 때 느끼는 따뜻함처럼 소주와 생강이 만나면 마치 온 찜질을 하는 듯한 열감이 무릎에 전달되며 근육과 인대를 이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생강의 혈액순환 촉진, 항염작용, 근육 이완 효과와 소주의 흡수력 강화, 온열 작용이 더해지면 무릎 통증 완화를 위한 삼박자가 맞춰집니다. 게다가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간에도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약에 예민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 진료실에서도 자주 권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공식 치료법이라고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보안요법으로는 많은 환자들이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특히 약을 많이 쓰기 어려운 당뇨나 고혈압 환자분들, 위장이 약해 약을 먹으면 더부룩하거나 속이 쓰린 분들에겐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달 이상 꾸준히 사용한 분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무릎이 시큰거리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날 때 첫발이 덜 아프다, 계단 내려올 때 더 수월해졌다 였습니다. 물론 관절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통증이 줄고 생활의 질이 개선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변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주와 생강은 어떻게 준비하고 만들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바르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제 그 구체적인 사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주 생강 요법을 집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사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 중 하나는 특별한 약재나 기구 없이도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필요한 재료는 단 두 가지, 바로 소주와 생강입니다. 먼저 소주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소주로 충분합니다. 알코올 도수는 16도에서 25도 사이가 적당하며 40도 이상처럼 너무 높은 도수는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생강은 되도록이면 신선한 것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이 매끄럽고 단단하며 향이 강한 것이 효능이 뛰어납니다. 물론 말린 생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신선한 생강이 효과는 더 강합니다. 준비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째, 생강을 깨끗이 세척합니다. 물에 문질러 씻은 후 흐르는 물로 헹궈주고 껍질을 벗깁니다. 이때 숟가락을 이용해 껍질을 긁어내면 생강의 유효 성분이 빠지지 않게 잘 손질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생강을 얇게 썰어줍니다. 두께는 2 내지 3mm 정도면 충분합니다. 얇게 썰수록 성분이 더 잘 우러나기 때문입니다. 손목 힘이 약하신 분들은 칼 대신 채칼을 사용하시면 더 안전합니다.
셋째, 깨끗한 유리병이나 뚜껑이 있는 용기를 준비합니다. 입구가 넓은 유리병이 좋으며 위생상으로도 유리병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용기에 썬 생강을 2분의 1 정도 채워 넣습니다. 넷째, 생강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소주를 붓습니다. 공기와 닿는 부분이 생기면 생강이 변색될 수 있으므로 꼭 완전히 잠기도록 넉넉히 부어주세요. 뚜껑을 단단히 닫고 햇빛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생강 소주액은 최소 3일, 가능하면 일주일 이상 우려내야 효과가 더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가볍게 병을 흔들어주면 성분이 골고루 퍼지고 성분 추출 속도도 빨라집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사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바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용 전에는 반드시 무릎을 깨끗이 씻고 말려야 합니다. 땀, 먼지, 기름기가 남아있으면 생강 소주액의 유효 성분이 피부에 흡수되기 어렵고 자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샤워 후 또는 세안 후 모공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깨끗한 거즈나 화장솜에 생강 소주액을 충분히 적십니다. 흡수력이 좋은 제품을 쓰시는 게 좋고 너무 얇은 솜보다는 도톰한 것이 좋습니다. 거즈나 솜에 생강 소주액이 충분히 묻었으면 무릎 통증 부위에 가볍게 덮듯이 얹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문지르거나 비비지 않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피부는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강한 자극을 주면 오히려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올려두듯이 붙이고 그 위를 손바닥으로 감싸며 따뜻하게 눌러주세요. 다음은 마사지 단계입니다. 손바닥을 이용해 무릎 주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문질러 줍니다. 방향은 안쪽에서 바깥쪽,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천천히 반복하시면 됩니다. 마사지는 약 3분에서 5분 정도가 적당하며 손이 차가울 경우 마찰로 따뜻하게 한 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른 후에는 무릎 보호대나 수건으로 감싸 보온을 해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단 너무 꽉 조이지 말고 편안하게 감싸서 온기가 유지될 정도로만 해주세요. 순환을 막을 정도로 조이면 오히려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하루에 한 번, 아침 또는 저녁에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영수 님도 하루 2번, 아침 기상 직후와 잠들기 전 시간을 정해두고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 새벽에는 특히 더 효과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꾸준히 사용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저 따뜻하고 기분 좋은 느낌이 들다가 점점 무릎에 시큰거림이 줄어들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일주일, 2주일, 3주일 시간이 지날수록 무릎에 자신감이 붙고 걷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좋은 방법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를 상하게 하거나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주의사항과 실제로 발생했던 실수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렇게 효과가 좋으면 많이 바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건강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발상 중 하나가 바로 좋은 건 많이 하면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외용요법은 잘못 사용하면 피부에 자극을 주고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6세 박정수님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분은 평소 등산을 즐기셨고 무릎에 부담이 가는 걸 알면서도 활동을 줄이기 싫어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소주 생강 요법을 소개해 드리자 매우 열심히 따라 하셨습니다. 문제는 너무 열심히 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만 바르라고 설명드렸지만 박정수님은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는 마음에 아침, 점심, 저녁은 물론 잠들기 전까지 하루에 5번이나 바르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따뜻하고 시원한 느낌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무릎 피부가 점점 하얗게 일어나고 각질이 생기며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열흘이 지나 무릎 피부에 미세한 갈라짐까지 생기면서 진료실을 다시 찾으셨고 피부 보호막이 손상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생강이 자극 성분과 소주의 알코올이 반복적으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었고
보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얇은 피부가 버티지 못한 겁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건 명확합니다. 좋은 방법도 적당히 해야 효과가 있고 과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용 빈도는 하루 한두 번이면 충분하고 매회 바르는 시간은 51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주의사항은 피부 상태입니다. 무릎 피부에 상처나 긁힌 자국이 있을 경우 절대 그 부위에 바르시면 안 됩니다. 알코올은 상처에 닿으면 강한 자극과 통증을 유발하고 생강 성분 역시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아토피 같은 만성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사용 전 반드시 테스트를 해 보셔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테스트 방법은 손목 안쪽 피부에 소량을 발라 30분 정도 지켜보는 것입니다. 붉어짐, 가려움, 따가움 등의 반응이 없다면 무릎에 사용해도 괜찮지만 이상 반응이 있으면 바로 사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무릎에 열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무릎이 붉게 달아오르고 만졌을 때 뜨겁게 느껴진다면 이건 급성 염증일 수 있으니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온열 작용이 있는 생강과 알코올이 오히려 염증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병원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생강 소주액을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철저히 피부에 바르는 용도입니다.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알코올과 생강의 강한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하고 간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생강 소주액을 사용한 후에는 보습 관리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소주에 포함된 알코올은 피부를 일시적으로 건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바른 후 무릎에 보습크림이나 바세린 같은 제품을 가볍게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밤에 바르고 자는 경우 자극 없이 피부를 보호해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좋은 방법도 올바르게 알고 써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권영수 님도 처음에는 열심히 하시려다 하루에 3번까지 늘리시려던 걸 제가 다시 하루 2번으로 줄이게 했습니다. 그 후로는 피부 자극 없이 오랫동안 꾸준히 사용하실 수 있었고 효과도 더 오래 지속됐습니다. 이제 이 생활요법을 무릎 건강의 보조수단으로 잘 활용하시기 위해 함께 병행해야 할 생활습관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권영수님은 요즘 다시 마을 뒷산을 오릅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는 않지만 천천히 숨 고르며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릎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한때는 계단만 봐도 발을 내딛기 무서워했던 분이 지금은 다시 나도 걸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신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릎은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관절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화장실을 다녀올 때,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손주를 안아줄 때까지 하루에도 수백 번 우리는 무릎을 씁니다. 그런데도 정작 이 무릎이 보내는 신호에는 무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지, 며칠 지나면 낫겠지 하며 방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방치된 무릎은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삶을 멈춰 세우는 원인이 됩니다. 걷지 못하면 활동이 줄고 활동이 줄면 마음도 점점 가라앉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무릎이 아프지 않더라도 오늘부터 관리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소주 생강 요법은 누구나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생활 속 관리법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건 어디까지나 보조요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하체 근력 운동과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첫째, 하체 근육을 단련하세요. 무릎 주변의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은 무릎을 보호하는 천연 보호대입니다. 하루에 단 3분이라도 다리 뻗기 운동, 의자에 앉아 무릎 펴기, 벽에 기대어 스쿼트 자세 유지 등을 반복해 보세요. 처음엔 힘들지만 며칠 지나면 무릎이 훨씬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체중을 관리하세요. 몸무게가 1kg 늘면 무릎에는 3 내지 5배의 부담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과식하지 않기, 기름진 음식 줄이기, 야식 피하기 같은 작은 실천만으로도 무릎에 가해지는 압박은 줄어듭니다. 셋째, 무릎을 혹사시키는 자세를 피하세요.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갑자기 뛰기, 오래 서 있기 같은 자세는 연골에 큰 부담을 줍니다. 가능하다면 의자 생활로 전환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땐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넷째, 매일 30분 이상 걷기. 가벼운 산책은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통증이 있는 날은 무리하지 마시고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등 관절 부담이 적은 운동으로 대체해 주세요. 다섯째, 무릎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여름철 에어컨 바람도 무릎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무릎 보호대, 무릎 담요 같은 것으로 항상 보온을 신경 써 주세요. 따뜻함은 무릎의 통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최고의 자연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무릎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교체할 수도 새로 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를 잘하면 평생 문제없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관리를 언제부터 시작하느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무릎 건강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에게도 걷는 즐거움, 움직이는 기쁨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소중한 관절을 위한 생활 속 건강법을 꾸준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무릎 건강하게, 마음은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